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국장이 급등을 마무리하고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위장도 어제 미약한 상승 후 왠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조정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거쳐가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닌 이 조정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존버 정신과 기도입니다. 오늘은 월정교에 왔습니다. 바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정교는 삼국사기의 통일신라 정덕왕 19년 궁궐 남쪽 문천 위에 월정교, 춘향교 두 다리를 놓았다 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현장에 배 모양의 교각만 전해지고 있었으나 오랜 고증을 통해 누교를 보관하였습니다. 통일신라의 문화적 품격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남천 위에 세워진 누각다리이며 월정교는 주야로 단천 누교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형산 강팔경으로 성정되었고 월정교와 춘향지교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57호로 지정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미국 주식, 빅테크, 세배 레버리지, TQQQ, 속슬, 불주, 팡구를 위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조정이 빨리 끝나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선업 보합, 나스닥 종합 보합, S&P 500도 0.18로 보합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28로 비교적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보합이죠. 역시 반도체주가 약할 때는 제일 먼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2% 부근으로 오늘은 어쩌면 조정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41, 여전히 뉴트럴은 매우 힘든 언덕인 것 같습니다. 푸딩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0.93, 잘 내려가고 있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더니 오늘 일봉이 시작되는 첫 캔들에 볼린저 밴드 하단, 이 파란색 하단 라인이죠. 하단 라인을 닿지도 않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눈치채셔야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일봉의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지도 않은 채로 시작할 때 그러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다. 아무리 환율이라도 어쨌든 차트고 차트가 움직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끝난 거죠. 이제는 환율이 진짜 갈 길을 가겠죠. 그 진짜 갈 길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으로 봅니다. 만약 오늘 조정이 나올 시에는 환율의 기술적 반등이 좀 더 거세지면서 좀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끝난 다음엔 환율은 다시 하락하고 나스닥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조정이 시작되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죠. 우하향으로 차트를 이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내려야 증시에는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TQQ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어드린 상단 저항선 뚫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차트를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봉 상단 추세 저항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기를 뚫었을 경우에 저항이 없어지는 거죠. 스포츠카를 설계할 때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항을 줄이려고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설계합니다. 저항이 줄면은 어떻게 되죠? 스포츠카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차트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저항 상단을 깨버린다. 그러면은 저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을 때 물량을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100% 던지는 건 아니고요. 익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로선 저항에 정확하게 맞은 상태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유럽장도 좋지 않고 국장도 좋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뚫을 확률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정색 선이죠. 장기 하방 지지선에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다시 이 검정색 라인쯤에서 멈출 확률이 큽니다. 지금 다 도망가야 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TQQQ 차트 일봉 보조지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목균형표상 역시 저항을 막고 있고 쉽사리 돌파할 수 없는 저항대입니다. 그러나 이미 올라간 상방 추세는 다시 하방으로 쉽사리는 꺾이기 힘들죠. 일단은 스토캐스틱 슬로우상 과매수의 지점까지 올라가는지 관찰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속슬 차트 보겠습니다. 속슬 차트는 장기 하방 지지선도 터치를 못한 채 가장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썩 좋지가 않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과매수의 구간에도 아직은 좀 더 격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속슬 같은 경우는 일봉 이평선, 보라색 선이죠. 일봉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와줄 확률이 큽니다.
지지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매우 좋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지지가 나오고 탄탄하게 일봉 이평선을 다진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주 차트 보겠습니다. 불주 같은 경우는 모든 세배 레버리지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오늘 조정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불주의 구성 종목은 빅테크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죠. 현재 장세가 어지러운 장세이므로 시장 참여자들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빅테크 탑6 종목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주가 바로 그 ETF거든요. 그래서 현재 불주가 가장 센 겁니다. 불주는 홀딩입니다. 불주의 보조지표 보겠습니다. 드디어 올 수도 있는 거죠. 스토캐스틱 과매수의 구간이. 그리고 일목균형표상 일목균형표를 돌파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불주도 마찬가지로 더 상승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지점부터 약간의 부분 매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내 돈이기 때문이죠. 속스 S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급격하게 내리다가 어제 약간 반등에 성공하면서 윗꼬리를 달았죠. 그리고 오늘 조정이 만약에 시작돼서 속스 S가 더 오른다고 할지라도 저항선 20일 이평선도 저항선이고요. 단기 상방 지지선도 저항선이고요. 단기 상방 저항선도 역시 저항으로 작용하고요. 저항선의 투성입니다. 속스 S는 지금 단타로는 물론 가능하겠으나 스윙으로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선이 너무 많아요.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드디어 올라오고 있는 주황색 일봉 이평선을 며칠 뒤에 터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봉 이평선을 지지받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힘을 받고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홀딩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는 일봉 이평선을 캔들 자체가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일봉 이평선을 빠르게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강하다고, 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는 이더리움의 시대라고 보셔도 됩니다. 현재 모든 자산 중에서 계잡주, 소형주를 제외하고요. 모든 자산 중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투자하기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더리움 홀딩입니다. 그럼 코인의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어제는 70이 넘어섰는데 다시 68로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살 수 있으니까요. 70 후반이나 80이 넘어가게 되면은 부분 매도를 서서히 익절을 해 나가야 될 시기지만 현재는 홀딩의 구간입니다. 오늘은 코인에 조정이 나왔지만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건전한 조정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이유안타 증권에서 신규 기존 고객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복 참여 가능하고요. 평생 매월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신청 후 50만원 이상 거래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 매도 시 50만원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자세히 보러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myasset.shop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프티콘은 이벤트 신청일 기준 이걸 첫째 주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종료일자까지 재참여 가능하고요. 이벤트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벤트를 신청하고 성함, 연락처를 입력하고 방문 경로에 더 시저 유튜브로 입력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 링크를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주식은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주식하면 더 좋잖아요.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위에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수익이 났다면 반드시 매도하여 수익 실현을 하라. 증권사 계좌에 찍힌 수익률은 내가 매도하기 전까지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주식 황제 존 네프.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배 레버리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수 신용입니다. 그러한 종목을 이중으로 미수 신용을 써서 또 매매를 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6배, 7배로 미수를 쓰시는 거죠. 그러한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매매를 하셨을 때 수익권이 온다면 반드시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매매를 하다가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회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항상 여유 자금, 당장 다음 주, 당장 다음 달에 안 써도 되는 그러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정이 나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의 관점입니다. 그럼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